거죠? 26일에 제가 급조해서 교재를 작성을 했는데, 이건 대표님 주신 게 뭐 이미지 하나가 기업을 강하게 만든다, 뭐 주제가 뭐 이런 거에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소개도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5수업이라 너무. 그래서 요즘 이게 텔레판에서 왜 나온 거예요? 왼쪽에. 아, 제가 이미지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뭐 경쟁을 써야 되는데. 아, 그 왼쪽에 그 텔레판. 네, 그래서 내가 이제 CF를 찍었다고 이야기. 예전에 잘 나갈 때 얘기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CF 제작 동영상을 할 때, 한 3년 동안 옆에 있었어요. 이제 촬영장에. 뭐, 요거는 뭐, 이현 대표님 하나 카피해갖고, 열심히 또, 한 슬라이드 카피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미지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현대에서 이제 이미지는 이야기 스토리의 모든 기초가 이제 이미지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지금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할 때, 텍스트로 배운 거는 1년이 지난 뒤 15%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이미지로 배운 거는 65% 정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이야기 스토리의 기초가 되는 거죠. 당연히 또 영상 제작의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이미지 컷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CF도 15,000컷 최소한 15,000 롤 이렇게 막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제작이죠. 만원쇼 같은 거는 그 동영상을 하나 찍기 위해서 만들어야 그래서 이제 롤을 갖다가 기본으로 15,000컷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 필름에서 편집者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이미지가 기억과 개인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모든 하도가 되는 게 스토리인데, 왜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집착할까? 보면 이제 스토리라는 게 이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제 일정한 줄거리다, 뭐 이런 말이고, 자신이 경험이 지난 일들을 이제 남에게 알려주는 게 스토리다. 굉장히 그럼 스토리의 출발은 뭐냐면, 관심과 공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랬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이야기에 대한 문화 코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내가 뭐 이야기 하나 해줄게, 밥 먹을 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죠. 다이어트 이야기 하나 가지고 3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여자들이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이야기에 대한 컨셉코드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이게 복분자입니다. 복분자에 대한 스토리는 뭐를 생각하셨을까요? 건강. 그렇죠. 요강이죠. 아, 요강이요. 복분자에 대해서는 요강이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를 지방에 가서 설명할 때, 젖술을 먹으면 오늘 집에 가서 요강이 깨진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그래서 요강 하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강은 뒤집어진다. 말 되네. 야, 업그레이드. 정지혁이 말로 바꾸면 깨봤어? 요강이 깨진다. 요강으로 들여먹어줍니다. 스텐 요강은 찌그러진다. 자, 이거 뭡니까? 전어죠. 전을 하면 떠올리는 밥도둑. 며느리. 진나간 며느리 돌아온다. 아. 이게 이제 이야기 컨셉에 대한 공부. 자, 근데 그냥 보여줬지만, 전어에 지금 연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행동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면, 저 스토리가 기억이 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가지는, 스토리가 가지는 힘은 사람을 이제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고, 이야기의 중심은 문자에서 이미지, 영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저는 그 이야기가 가지는 힘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이야기를 딱 하면 새롭다고 느끼죠.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상품으로 치면, 변화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깨달으면 사야 되겠다는 거고, 공감은 그 상품의 기능이나 공고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이나 상품을 더 잘 홍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론은 이미지라는 거. 그중에 선택기에 공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에 말씀대로 한 장의 이미지와 기업을 만든다. 그럼 이게 실제로 원래 이건 지원하는 건 아니었고. 예, 음식들 내서는 뭐 주제에 맞게끔 이제 중복도 안 되는 것 이게 같아요. 더 멋있는 말 없어?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야, 멋지네요. 근데 이제 카피는 헤드 카피는 저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또 집어넣었습니다. 기업을 원래 만든다고 한 게 아니고 바꾸려고 했는데. 기업을 바꾼다.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네. 그러니까 뭐 바꾼다도 한 다른 거 저기서 많은 루이비통 것도 흥하게 한다 이런 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바꾸니까. 제가 예전에 이게 정경련에서 마케팅 교육 받았는데 그 말을 누가 쓰더라고요. 상당히 이미지가 좀 바꾼다. 그렇죠. 한문철 변호사였어요. 그 그 사람이 이미지 강의 많이 하고. 교통사고도 다 들어오나요? 방문철. 그 양반이 저기 내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이라는 그 강의를 정경련에서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정경 최고 같은 인자고 해서 내가 찍은 사진이 어디 있다 한번 잘해주고 정경으로 하면 안 되고. 한 장의 이미지가 기업을 만든다 했을 때 가장 한국 사람이나 전세 국민들이 남방을 뽑는 게 당연히 똥이죠, 그죠? 똥, 예, 그 똥이 진짜 위험한 똥이지. 똥 다음이 채널이 있고, 그죠? 샤네. 예. 그래서 루이비통의 이미지나 유래는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를 통일을 딱 해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되는데 그 옆에 왕후가 유제니 왕후라고 무지하게 아름다운 왕후가 있어요. 이제, 이 왕후가 너무나 여행과 패션 이런 걸 좋아해서 나들이 갈 때마다 짐을 뿌리는데 그 짐 뿌려주는 사람 이름이 루이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이비통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만큼만 보면 이건 루이비통이구나 이렇게 돈이야. 하죠. 예. 가방이랑. 무슨 루비통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저 로고를 무슨 루비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집 뿌려주는 사람. 저 로고를 딱 보면 루이비통이라는 이미지가 집 떠오르잖아요. 뿌려주는 사람 즐기는 거라면서요. 아니 사람 이름. 루이비통 창업자가 루이비통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유제니 왕의 짐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짐 뿌리는. 그러니까 짐 뿌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 가방이랑. 예. 다음에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향수의 대명사 하면 샤넬 넘버 5죠. 저 병과 디자인을 보는 순간 샤넬 넘버 5다. 샤넬 넘버 5가 되는데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이 마릴린 monroe죠. 예. 마릴린 monroe가 이제 전 세계의 섹스 심볼의 아이콘이 돼서 이제 전 세계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당신 뭐를 입고 자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다 벗고 자요. 그냥 하나도 입고 자잖아요. 근데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샤넬 넘버 5를 입고 잔다고 했어요. 저희 향수를 5방울 정도 뿌리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야. 그 이후로 샤넬 넘버 5가 그 수많은 남바 중에서 수동에 지금까지도 이제 샤넬 넘버 5가 됩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네. 다음에 이제 그 헤르메스도 굉장히 고급 브랜드예요. 아마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이나 궁 근처에 가면은 흔히 저 판매점이 있는데 허리띠 하나 한 1억 이상 합니다. 허리띠 하나. 우, 근데 10이야. 헤르메스의 이미지를 딱 보시면 그게 무슨 이미지예요? 정복. 마차죠. 예. 헤르메스라는 사람이 마차 마구간에 밑에 바닥 이런 거 만들던 사람이에요. 안장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I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차 그림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저 마차 그림이 있어야지만이 자기네 오리지널 거래. 헤르메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 장의 이미지가 지금 몇백 년을 이어와서 최고의 명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기업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다 그랬구나. 그럼 이걸 뭐 많이 보셨죠? 제가 항상 예. 이미지 교육할 때 제일 서두르기 때문에 자, 이게 어디냐?
세계에서 가장, 얼마 전에 뭐 이제 우리 휴양, 예. 공항 사고도 있었으니까 세계에서 조종사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항이에요. 공항 이름은 프린세스 줄리아나 인터내셔널. 위치는 캐리비안 세인트 마틴선 마오비치라는 데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이 왜 위험하냐? 이 섬이 네덜란드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 조종사들은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베트남 조종사들만 이제 착륙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비행기 이렇게 낮게 뜬다니까. 거의 붙어서 가요. 그런데 이 이미지 제가 위에다가 마오비치 해변 이렇게 하면 완이라고 했잖아요. 네. 투는 이렇게 돼요. 오, 부딪히는 느낌이네. 자, 왕과 투의 화면이 이 사람들이 즐기는 거랍니다. 놀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화면이 더 현실적이고 감동적입니까? 2번이죠. 네. 그만큼 크기만큼 감동적이고 생각해요. 아, 자, 중국에 가면 제일 문제가, 중국은 문제가 소환대예요, 소환대. 애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 먹게 되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95%를 차지하는 한족들은 무조건 애를 한 명만 낳을 수가 있어요. 조선족이나 뭐 유구르족이나 몽고족이나 이런 쪽은 2명 이상 낳을 수가 있는데 한족은 한 명밖에 못 낳아요. 문제가 뭐야? 화면 낳다 보니까 정말 버릇이 없죠. 네. 실제로 가보면 모든 걸 다 사줘야 돼요. 그래서 저 이미지를 보는 순간에 중국의 소황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잘 표현해준다는. 등록 안 되는 애들 등록을 손을 들고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등본이 없는 거야. 호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그 오시는 분이 소상공인이니까 그럼 이제 진짜 상공인들한테 이미지 그걸 네.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제게 갖고 있는 이태원의 빵집인 거예요. 파이브 하겠다는 저 근처에 와서 면함을 못 내는 거예요. 흑만 날 줄 서서 먹어요. 그런데 이 집의 이미지를 딱 보면 정말 명료하잖아요. 짠. 빵! 딱 하나로 끝냈잖아.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야? 저기다가 온갖 팥빙수 그림, 뭐 다양한 빵, 그 화려한 파리바게뜨 그림을 그려놓은 거하고 네. 저 집은 집중력입니다. 정말 명확하잖아요. 그냥 빵에 빵. 네. 빵인데 조금 궁금하니까 밑에다가 뭐 이런 화이트 홈, 푸리, 자연빵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맞네. 또 주택가에서 지금 주택가인데 그죠? 말 그대로 주택가잖아요. 네. 정말 주택가인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빵집을 내가 차리더라도 이렇게 파리바게뜨더라도 정말 단순 명료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구글에 올려도 조회하면 잘 나오죠. 다 제 이미지가 되죠. 그렇죠. 구글은, 네. 그 다음에 이게 반반파전이죠. 반반파전. 아, 다시 짠짜면은 많이 섞어놨네. 했지만 예. 파전도 저렇게 반반파전으로 이미지를 띄워요. 나는 파전, 저쪽은 뭐 김치전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파전. 주전이네. 이게 짬짜리하고 붙여놓은 얘기죠. 그렇죠. 짬짜배를 모방한 이제 반반파전의 이미지를. 소셜 커머스, 우리가 쿠팡이나 티몬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이렇게 공동구매를 올려가지고 보면 정말 사진을 잘 찍어요. 그렇죠. 한 장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때 많이 쓰는 기법이 저렇게 주전자 기법이에요. 똑같은 냉면을 찍었는데 육수 먹는 물이 떨어지는 육수를 보는 거하고 생동감. 그냥 찍은 거하고 쿠팡에서 매출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에 저렇게 잘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음식에 보면 숟가락을 꽉 넣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찍어요. 숟가락을 스테이크 안 넣고 금수저나 나무수저를 넣고 그런 수저 하나를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은 감자탕을 창업한다든지 뭐 저렇게 육수가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저렇게 찍어줘라. 그 두부가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배를 넣어요. 네. 개? 이렇게 천 있잖아요. 배천. 그 외에는 배로 두부를 달 때 배를 짜잖아요. 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멋져요. 자, 우리가 뭐 맨날 하는 막 SNS 강좌 좀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왜? 똑같은 마케팅 강좌라도 저렇게 표현해주면 그냥 좀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쫄깃한 소셜 마케팅. 뭐 지금 페이스북에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래요? 예, 찍어서 올린 사진이거든요. 자기 강좌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SNS 강좌에서 공유한다 이 뜻이죠. 제가 그래서 제 운동기하고 먼저 쓴 게, 한국에 저기 맛있는 소셜이라고. 예, 그런 식으로.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진짜 젓가락 그래서 이용해서. 보면은 이걸 보면 정말 주민하면서 요게 뭐냐고 좀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저기 저 미투데이. 미투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근데 이제 멋진 사진이 있는 곳 이렇게 이제 뭐 한두 군데 알려드리고 예, 그렇죠. 자기가 언제든지 써먹으라는 거지, 거기 가서. 이 실제 활용해도는 인지도구는 출발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게 같고 이미지는 이제 동영상의 기본도 되고 예, 준비는 뭐부터냐 항상 스크린샷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제가 다 해드린 부분이고 일단 폰에 관한 부분들 한 30분 해서 다 시석과 이런 거 다 해볼 수 있고요. 잠깐만요, 부장님. 아니, 그거 한 번만 찍고 정말 하셨네. 네? 아니,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려면 저기 방을 치사해야 될 걸. 예, 예. 잠깐만요, 진상진에 왜 놨어? 왜 놨어, 부장님? 그것이 하나 평소에 생활이 이거였나 보네. 오케이, 스톱. 키우고. 멋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게 창업자 같으면 예를 들면 그런 멘트를 넣어주고 그때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특히 이제 창업가게 하는데 창업할 때가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치킨. 그렇죠. 두 번째가 음식점. 뭐 음식점도 뭐 치킨에 가는 데 음식점. 세 번째가 의외로 야채 가게가 있어요. 많죠. 하면 소상공인한테는 저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하두를 딱 면해서 당신이 새로 창업한다면 어떤 창업을 하겠냐. 1번 치킨, 2번 야채 가게, 3번 커피 음료점. 임 선생님 뭐 하시겠어요? 커피. 3번이요? 1, 2, 3번 중에 뭘 하는 게 가장 창업에 유리하겠어요? 뭐라고 치킨 난 다 하고 싶지 않아. 치킨점. 역시 난 타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치킨점. 치킨 1번, 넘쳐나는 게 치킨점. 음식점, 야채점은 야채 가게. 야채가 3번. 금방 상해 지금. 세 번째가 아까 말한 뭐 뭡니까 저 커피 가게, 음료수, 커피 케이팝. 넘쳐나게 두세 개 건데 커피집인 거 같아. 넘쳐나는 게 커피집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앞에는 한다면 한다면 정답은 야채 가게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왜 야채 가게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남이 안 하는 거? 왜 야채 가게를 할까? 아니야. 야채 가게를 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팔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하루가 지나면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소리 질러요. 근데 치킨 가게나 커피 가게는 네. 절박하게 아, 절박함이 관건이네. 박수 한 친상 여기 어떻게 550에. 하냐면 총각내 야채 가게 LG전자 사장 부회장들이 한번 답사를 온 적이 있어요. 그 기사도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LG전자의 김상수 부회장이 질문을 한 거예요. 총각내 야채 가게 뭐 배우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실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총각내 야채 가게 직원 보고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네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게 있어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막 좋다고 해서 하는데, 근데 총각내 야채 가게 말단 남자 직원이 한 얘기가, 우리가 LG전자의 이마트나 이런 데 대리점에 가서 판매를 하면 당신네들보다 3배는 더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를 감히 이것들이. 이유가 뭔가 아까처럼 말이야. 예. 당신들은 웃고 샷다를 내리지만
우리는 오늘 못 팔면 다 버려야 되는 그래서 총알이 야채가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는 손과 땀을 팔아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팔아보는 게 난 저기 그런 거 쓴다. 비밀용 그래도 안 팔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안 팔아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온몸으로 나에게 이제 팔아봐라. 뭐 이거 하여튼 이 세 가지 종류의 그렇게 팔면 당신네들은 이마트에서 기분 좋게 샀다 내리고 웃고 퇴근하지만 자기들은 그 시간에 피눈물을 끊어요. 그럼 자기들은 전자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 지식은 금방 습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3배는 더 팔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가서 상업 쪽에는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적은 자본에 뭐 1000만원, 2000만원 소자본에 할 수 있는 게 제일 빠른 게 치킨 가게, 야채 가게 아닙니까? 뭐 커피 케이크하고 조그만 거. 그럼 이 중에 뭐 이렇게 팔 거냐. 그러면 누구나 다 3번의 커피 가게를 많이 가죠. 본인이 갖고 있던 포지션, 인간관계. 지금 실제 본질을 떠보면 야채 가게 하는 게 맞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맞으니까. 승할 것까지 생각해서. 근데 주된 이유는 절실함, 절박함, 판매해야 되는 본인의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의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지와 영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뮤직도 들어가야 되고, 자막과 효과가 들어가면 동영상의 기본적인 완성입니다. 앞에 분들은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처음에 이제 동영상 기초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컴퓨터 폰의 화면 저장은 프리스크린이나 스크린샷을 할 것이고, 동영상 일부를 저장하는 방법은 컴플레이 같은 경우에 일부를 저장할 수도 있고, 컴퓨터 화면 동영상을 저장하는 스크린이나 킨타스를 저장할 수도 있고, 유튜브의 동영상을 유튜브 다운로드를 해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또 DVD 동영상 일부를 잘라내서 저장하면 되는 뭐 핸드폰에 있어서 저장을 할 수 있고, 일단은 기초자를 모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다 했던 부분이니까. 도화 활용은 그래서 여기 같으면 제가 이제 홈페이지 쇼핑몰 같은 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쇼핑몰에 보시면 이 마케팅적으로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좋은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 이제 우리가 3세 페이지라고 그러죠. 첫 번째 오는 여기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3세 페이지가 보통 한 5칸에서 한 15칸 정도 들어가는데, 3세 페이지가 좋은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보다는 매출이 한 30% 높고요. 그냥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을 연결시켜 나왔을 때, 요즘에 쇼핑몰에 동영상 다 들어가거든요. 이미지 포스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매출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러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미지로만 활용할 것이냐, 동영상을 연결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죠.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방법이죠. 그래 이제 제가 우리가 SNS 교육을 해보면 집에 갈 때 기억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수저라고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순서를 사진이나 영상을 먼저 넣고 다음에 음악을 넣고 효과를 넣고 자막을 넣고 순서는 항상 이렇게 한다고. 왜? 음악을 넣어야 더 지겨워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진하고 음악을 우선 맞춰놔야 그 다음에 효과나 자막 작업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이렇게 지키시라.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에 나오지 않는 걸 실제로 해보면, 이미지 같은 경우, 무비메이커에서 같은 경우는 효과 설정을 한 개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책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보면, 처음에 동영상 교육을 해보면,
동영상 해놓고 맨 앞에 타이틀 넣고 마지막에 엔딩 자금 집어넣죠. 이걸로 끝나요. 근데 잘 쓰시는 분들 보면 중간중간 이미지에 자막과 타이틀을 넣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넣으면 훨씬 빛나요. 아까처럼 왜 야채 가게를 할까? 중간에 자막을 넣어줍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제목 타이틀 먼저 넣고 엔딩 타이틀 넣고 이런 개념보다는 중간에다가 그걸 넣어도 된다는 거죠. 중간에. 그렇게 하면 동영상이 훨씬 끝나고 실제 마케팅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구나. 이제 음악에 따른 시나리오도 되게 중요하겠죠. 음악은 굉장히 막 고조되고 있는데 이 영상 자체가 너무 잔잔한 영상을 따라준다 이런 게. 그래서 아까 중에 사진과 영상과 음악을 먼저 맞추라는 게 그런 의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나 이게 저작권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 참고로 아까 전에 제가 요즘에 이제 예술 마케팅 유행을 하니까 고흐 그림이나 리히텐슈타인 이런 그 유명한 그림들을 자기 쇼핑몰이나 이미지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네? 못 써요. 네? 함부로 못 씁니다. 쓸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죽은 지 70년이 지난 뒤에 쓸 수 있어요. 아. 그건 뭐냐면 유명한 예술가의 사진이나 저작권은 70년 이후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흐나 곡괭이나 피카소나 이런 그림은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20세기의 현대 뭐 김석이나? 예, 그런 사람들은 7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백남 전쟁은 이제 70년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음악 제공은 이제 우리가 BGM, 네이버에 이제 BGM에 가면 무료 음악 제공 사이트가 있어요. 저쪽 음악을 쓰시면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와 영상은 대체 내가 어떤 주제로 쓸 거냐.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뭐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 영어 문화권에 있는, 영어 문화권에 있다는 말은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권이겠죠. 영어 문화권에서 자기가 제일 갖고 싶은, 연상시키는, 좋아하는 단어를 써보라 그랬어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예? 러브. 1위는 마더입니다. 엄마입니다. 참고로 아빠는 78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차이가 났냐, 1위하고 78위가 될 정도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됐잖아요. 애를 데리고 가는데 폭탄이 투하되니까 엄마는 애를 데리고 애를 엎었는데 아버지는 애를 놔두고 옆에 또랑으로 숨었대요. 그게 1위와 78위의 차이예요. 그래서 1위가 어머니예요. 2위가 패션이에요. 열정. 3위가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4위가 본향이 마타인 러브예요. 5위가 애토미, 영원하다는 거. 6위가 판타스틱. 7위가 데스티니. 그러니까 주제가 없으면 어떻게 연결시킨다? 요 7가지 주제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이것만 알아도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아, 이게 한 카트가 그냥 뭐 어디가 강의할 게 다 되네. 야, 급하니까 이것도 말하는 큐. 잠시만요. 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충 이런 주제로 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마케팅 7인의 대한민국 고수열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 400명의 관객한테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날의 주제 1위 한 그 박유진이라는 젊은 이제 제일대 출신의 프리젠터가 한 얘기가, 강사가 되려면 훌륭한 프리젠터가 되는 3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단어로 줄이면 소비자 언어다 이렇게 이제 같이 말하는데, 소비자 언어다. 좀 쉬워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보이죠. 포장하지 마. 있는 그대로. 두 번째는 앵글을 달리하라. 각도를 다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표시할 때 맨날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사진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단 내려오는 편안한 사진 보여주면 안 되냐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그 비행기도 봤잖아요. 앵글에 따라서 비행기 느끼는 게 그렇게 틀리잖아요. 똑같은 고도를 알고 있지만 이쪽 시각으로 보니까 아 별거 아닌데 뒤에서 시각을 보니까 이야 저 공항 정말 거기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앵글에서. 세 번째가 프리젠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의 모든 수강생들의 욕구는 뭐냐면 이런저런 말 다 떠나서 저 강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는 뭐일까? 거기에 모든 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라든지 그 사람한테 전달하든지 나만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그 세 가지를 훌륭히 정하면 훌륭한 강사 프레젠터가 됐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경력은 가장 짧았어요. 저는 뭐 한 7, 8년 됐나? 위메프의 홍보팀장으로 했는데 저희에게서 맨날 많이 나가는 게 있지만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이 있으면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앵글을 달리해서 있는 그대로 정정성으로 대신 전달하는 방법은 나만의 방법.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옆에 계시지만 김영생한테 전달 방법 아주 좋다고 아주 기침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할 수 있게끔 해주죠.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와. 아니 말고. 세 가지 말씀하신 분 이름이 뭐나요? 예? 세 가지 말씀하신 분 이름이? 박유진. 윤무신? 예, 박유진. 남자분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보면 뭐, 그런 쪽으로 제가 풀어봤는데, 이제 제가 이 받는 대상이 맞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어제도 좀 다르게 맞추고 뭐 이러겠는데, 저렇게 해서 실습하고 뭐 이러면 저는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근데 그게 휴식 시간인가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점심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시부터 뭐,